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및 목적인데요. 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법 중에 가정폭력이 1997년에 제정돼서 제일 먼저 제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가구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건데요. 뭐 신체적으로 구타를 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정폭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가정폭력이 이제 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제 가정폭력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가정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폭력인데요. 이 성폭력이 무엇이냐, 뭐 누구나 성폭력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폭력에 대해서는요, 형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임신매매라든지 유인을 해서 추행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성폭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행위를 직접 하지 말고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이 성폭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폭력 행위자가 있겠죠. 뭐냐? 방금 이야기했던 뭐 간음이라든지 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성폭력 행위자고요. 피해자는 방금 이야기한 건 이 행위자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 피해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폭력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목적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한 법들을 보게 되면요. 만들어진 목적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이다라고 하면 장애인들을, 아동복지법이다라고 하면 아동을, 노인복지법이다라고 하면 노인을 이렇게 이제 더 주 대상들로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성폭력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성매매입니다. 성폭력은 이제 2010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성매매는 2004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매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을 매개로 해서요. 금전, 즉 돈을 벌 목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람들을 성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인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 성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대상자를 모집해 준다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매매 목적의 임신매매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성매매라고 얘기하는 것, 뭐 물론 이제 화대를 받고 성행위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자신의 자의로 인해서 그 행위를 했다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성매매 타의로 인해서 즉 성매매의 목적으로 한 임신매매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뭐 위계라든지 위력을 행사하여서 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임신매매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새는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직접적인 성매매를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영상으로 좀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악용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런 온라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매매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 방금 같이 이런 금전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런 매매를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 즉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성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매매 피해자가 있겠죠. 성매매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인해서 내 스스로 성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또는 강요에 의해 이런 성을 매매했다던가 또는 그런 임신매매를 통해서 이런 성을 매매하게 된 사람들을 이 성매매 피해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접대가 있습니다. 성접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업무상 업무행위, 그래서 그런 거래라든지 이런 이익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성접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매매 목적은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매매 방지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그런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속된 말로 이제 사창가라고 많이 했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죠. 물론 없어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성매매를 하셨던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보상하고 다른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법들이 이 성매매 방지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호시설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보호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런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피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있어야 될 곳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호시설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이런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보통 많은 시설들이 신고시설이었는데요. 이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신고시설이 아닌 인가시설이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요. 신고는 우리가 이제 신고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모두 다 신고 처리가 돼서 신고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뿐만 아니라 뭐 이런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된 곳만 인가를 내어주게 되는데요. 이런 가정폭력의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살고 있는 보호시설이 난립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인가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안에는 상담원을 꼭 둬야 되고요. 생활지도원이라든지 취사원, 관리원 등 종사자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요. 물론 이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처음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그 집을 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첫 번째로 단기보호시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단기보호시설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소를 먼저 갑니다. 우리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초기 면접지를 뭐 작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보호시설로 뭐 입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단기보호시설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은 피해자 등은 6개월 범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시설이 이제 단기보호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보호시설에서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나가서 이제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보호시설로 옮기게 되는데요.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시설을 제공받는 시설이 장기보호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외국인 보호시설인데요. 이 외국인 보호시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조금 이제
왜 외국인 보호시설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래 당연히 외국인 보호시설이 더 많아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로 갈수록 그 외국인 여성들의 그런 결혼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자, 몇십 년 동안 따로 살고 있다가 물론 이제 그 외국인 여성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새로운 나라에 와서 그 언어를 생활하고 그 문화에 적응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외국에 간다라고 하면 미국을 간다. 그럼 영어 하는 내용들. 근데 물론 영어는 우리가 조금 배워서 좀 알아들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들을 2년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 외국인 보호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죠. 이건 이제 장애인들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생활하는 곳인데요. 2년 범위 안에서 보호를 받는 시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있죠. 단기보호시설만 6개월 시설이고요. 장애인 보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기보호시설이라든지 외국인 보호시설이라든지 2년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보호시설에는 입수한 여성 피해자들이 그런 보호기간을 이제 따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6개월간 그러니까 3개월씩 2번의 연장이 가능해서 총 1년까지도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정폭력 시설에 살고 있으면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비용들이다라고 보호 비용들이 필요한데 그런 보용 비용들은 어디서 지원을 해주냐라고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시설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보호자가 즉 피해자죠. 피해자가 시설에 들어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급자에게 나가는 수급비와 보호시설에 나가는 보호시설이 이제 중복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지원하지 않고요. 수급자에 한해서는 그 비용을 스스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시설에 있으면 어떤 보호 비용 지원이 들어오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가 생계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시설에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가 나오고 아동교육 지원비, 그다음에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생활하면서 필요한 돈들이겠죠. 그리고 아동교육 지원비다라고 하면 아동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교육비는 아니고요. 교육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을 양육해야 하니까 양육비. 또 이제 그 폭력 시설에 있지만 어때요? 내가 그냥 그 시설에서 그냥 멍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직업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비 이런 것들을 보호비용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정폭력 시설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가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자, 시군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 폐지 또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설치 기준이나 운영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몇 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피해자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때 이제 무슨 어떤 기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기준을 이제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취소도 가능하고요.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도 인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사회복지기관은요,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더라도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즉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데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영리 목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영리 목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그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폭력 보호시설엔 어떤 시설이 있냐? 첫 번째가 일반 보호시설입니다. 자, 일반 보호시설은 보통 1년 이내에 생활할 수 있는 그 시설인데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장애인 보호시설입니다. 장애인 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할 수 있고요. 다만 여성가족부 정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인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인데 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됐다고 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 회복이 되는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특별지원보호시설입니다. 특별지원보호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성년자 아이들의 이제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아이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19세가 될 때까지 이 특별지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여기서는 왜 19세일까요?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아동이니까 제가 청소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보통 18세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그런 연령은요,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연령은 19세입니다. 그래서 19세가 될 때까지 그 특별지원보호시설 생활할 수 있고요. 그런데 1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거나 무슨 문제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2년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입니다. 보호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은 사람들이 생활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동생활가정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생활가정 시설도 이 2년 이내에 그 시설의 생활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보호시설입니다. 자, 외국인 보호시설도 외국인도 이제 성폭력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이제 외국인 보호시설인데요. 이 성폭력의 외국인 보호시설은 또 다른 시설과 좀 다르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외국인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이 성폭력 보호시설 중 외국인 보호시설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폭력에 관한 외국인 보호시설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외국인 보호시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생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금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시설도 알아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보호를 못 받냐? 그건 아니고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우리 이제 수급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최후의 보류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보류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후방에서 이제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중복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라고 얘기하면요, 다른 시설의 그런 서비스들은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원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중복급여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지원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 성폭력 보호시설에 받는 그런 비용보다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받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폭력 시설에 대한 보호 비용 지원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가 생계비, 두 번째가 아동교육지원비, 세 번째가 아동양육비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다른 점은 하나 있죠. 직업훈련비가 없다라는 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성폭력 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아동교육지원비입니다. 아동교육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교육지원비를 준다라는 거, 이것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폭력 시설도 마찬가지로 인가시설이었는데요. 이 인가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 이런 상담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취소를 당하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바꿔라 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안 바꿨다고 해서 바로 인가 취소는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정지되거나 인가를 취소당할 수 있는 것들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리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마찬가지죠.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자, 세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이것도 이제 인가 취소 상황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가정폭력과 또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성매매 지원 시설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들을 봤는데요. 비슷한 특징들이 있었죠. 그거 뭐냐면 장기냐 단기냐 있었지만 보통 시설들이 2년 범위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2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연장도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즉 2년의 기간들을 보통 지원해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성매매 지원 시설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매매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국가와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성매매는요, 신고시설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은 인가시설이었죠. 이제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왜 인가시설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건 인가고 이건 신고일까라고 했는데, 신고가 한 단계 더 낮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력은 조금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즉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와의 의사와의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얻었기 때문에 2차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가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있어라.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게끔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성매매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신고시설이었잖아요. 성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임신매매를 통해서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의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신고 시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2차 피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는 피해가 아니라는 거죠. 폭력은 피해인데 매매는 자기가 스스로 했다라고 하면 피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시설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픈되어 있지 않을까, 좀 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매매 지원 시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요. 일반 지원 시설이 있는데요. 이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한 시설이 일반 지원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이내에 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청소년 지원 시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이죠. 그 성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 19세이기 때문에 19세 미만, 그래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해주고, 물론 이제 19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뭐 2년 범위 안에서 또는 이제 그런 지원 기간들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지원 시설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에도 외국인 지원 시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여성 지원 시설인데요. 이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 피해자 등 대상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이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거와 다르게 성폭력, 가정폭력과 다르게 성매매는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은 같이 운영이 가능하고 2년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매매에서 외국인 여성 지원 시설의 가장 큰 목적은요, 귀국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속을 밟아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해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는 뭐 다른 일을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해서 왔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했던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자들을 귀국 조치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그래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수속받고 바로 모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시설이 외국인 지원 시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인데요. 성매매 피해자 등이 대상으로 이제 2년 범위에서 숙박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범위에서 또 한번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매매 지원시설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원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그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매매 지원시설은 어떤 걸 받냐?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하고 성매매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가정폭력은 직업훈련비가 나온다라는 거,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이제 공통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법에 따른 시설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좀 보셨고요. 이제는 이제 그 공통점을 보려고 하는데요.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방지법에는 모두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정폭력의 실태조사는 3년입니다. 누가 하나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합니다. 즉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 소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 소속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
자, 두 번째 성폭력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즉 성폭력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소속의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매매죠. 성매매.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자, 성매매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소속의 실태조사는 3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는 모두 여성가족부 소속이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예전에 저한테 물어봤던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뭐 하는 일이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똑같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성가족부가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죠.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했던 업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 뭐 했던 업무인데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업무들이 조금 쪼개졌는데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지금 소속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방금 본 것처럼 가정, 성, 뭐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 뭐 이런 것들이 이 여성가족부 소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여성가족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고요. 그래서 여성하고 가족, 즉 가족 안에는 청소년, 아동,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영유아는 갖고 갔고요. 영유아도 갖고 갔었고요. 그리고 아동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아동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에 뼈대가 되는 그런 근간이 되는 법이 아동복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요. 어떻게 시작되냐? 6.25 전쟁 이후에 그런 고아원부터 시작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근대의 사회복지의 시초이죠. 이제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었는데 아동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아동도 여성들이 이제 자녀들을 케어하니까 갖고 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이 아동은 가지고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들어갔다가요. 다시 이제 영유아 쪽은 다시 보건복지부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예방교육입니다. 가정폭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 필요한 건 가정폭력이 생기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가장 좋은 것은 그렇죠. 예방입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성폭력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받죠.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은 모두 받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린아이들,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도 예방교육 받지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이제 필수교육으로 그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성에 대한 교육들은 모두 받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성매매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 모든 교육들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보수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공통점은 여성가족부 소속의 실태조사가 3년이다. 두 번째는 예방교육을 한다. 세 번째가 보수교육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보게 되면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거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입니다. 무조건 보수교육을 실시해라.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수교육에 대한 업무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해가지고 보통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성폭력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은 대학 및 전문대학,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매매인데요. 이 성매매는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인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매매만 좀 다르죠. 성매매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대학 및 전문대학 전문기관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성매매는 중앙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속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소속,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는 여성가족부 소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실태조사하면서 봤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수교육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법은 여성가족부 소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